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명리학으로 본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좋은 투자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명리학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떤 직업이라던가 어떤 분야가 좀 더 유망하고 어떤 직업이 좀 더 이렇게 돈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제 이 영상의 사실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앞에 대본이 있거나 원고를 써서 그것을 보고하거나 이렇진 않고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냥 바로 그냥 찍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제가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많지 않아서 조금 이제 보실 때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이런 좀 발언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영상이 아주 스무스하지 못한 그냥 아무래도 그냥 쭉 찍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저는 이제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이런 스타일로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강의를 일반적으로 할 때도 좀 그냥 교재를 보거나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일단 그냥 저의 어떤 영상의 특징이라고 일단 봐주시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그냥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현재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 미방에 있는데 앞으로 요 신방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이라든가 통화라든가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요 신방으로 저희가 진입을 할 때 어떤 직업들이 굉장히 유망하고 각광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학부모가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20, 30대에 이제 막 사회에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어떤 사회 초년생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막 대학생이어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가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이제 학부모분들은 본인의 자녀한테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사회 초년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전망 좋은 어떤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신방으로 가게 되면 한마디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위쪽이 아니라 이쪽의 기운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동양학자 분 중에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을 지으신 한동석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편인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 세계, 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 세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 이 좌측에 있는 거, 여기 지금 보실 때 이 사선에서 이 왼쪽으로 보면, 이걸 좌우라고 할 때 왼쪽으로 보면 이쪽을 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우측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걸 이제 명리학에서 이제 조우적인 개념, 그러니까 대응형으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조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해하자면 한마디로 차갑고 따뜻한 그런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 이제 사주를 갖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주 팔자를 열었는데 만약에 요게 한마디로 보면 여기 이제 금과 수라고 하는 기운인데, 이쪽 기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음이 조금 강하다는 걸 의미해서 일반적으로는 사주를 약간 차갑게 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 목이라는 이쪽 왼쪽에 있는 요 목이라는 기운과 요 화라는 기운이 많은 그런 사주는 사주가 조금 좀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지금 우측에 있는 요 근방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동적 세계에서 이 음이라고 하는 정적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통로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명리학자분들이 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는 이건 관점이니까, 그래서 이 음이라고 하는 정적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요 정적 세계라고 하는, 근데 다만 정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활발하고 움직임이 활발하고 이런 걸 의미하고,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약간 고요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큰 의미의 동적 세계, 정적 세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정적 세계라고 해서 무조건 조용하고 아주 그냥 차갑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세가 그렇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제 동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의 분야를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육체가 느끼는 어떤 그런 인간 본연의 어떤 본성이 느끼는 육체가 느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제 예를 들면 뭐 먹고 마시고 기본적인 어떤 욕망, 육체가 원하는 어떤 욕망에 관한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신 분야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철학적인 분야 이런 분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요 음방으로 갈수록 좀 더 지금보다는 이 정신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방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요 신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 죄송합니다. 요 신이라고 하는 상이 우선 에너지가 굉장히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할 영상은 주로 요 신이라고 하는 이 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의 상을 어떤 직업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우측에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 요 신이라고 하는 상이 갖고 있는 어떤 명량에서 바라보는 상들과 제가 느낄 때 어떤 직업군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정리도 제가 그냥 오자마자 그냥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라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약간 정리가 좀 깔끔하지 않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좀 이렇게 좀 수준이 좋아지면 한번 영상으로라도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존경하는 명리가 중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당나라의 일행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요 신금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신을 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 고자는 이제 한문으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고독하다 할 때 고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고독하고 외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독자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현재 현대의 어떤 이 세계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단일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대가족이 많아서 굉장히 이렇게 서로 부대끼고 많이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의 어떤 증가율이 지금 굉장히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가 보는 상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이제 홀로 지내는 어떤 시간이 많아지고,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다 이제 혼자 먹는 식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신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독, 외로움 이런 상으로 이제 진입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게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행선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신을 고라고 했고, 이걸 가리켜서 명달 자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립이라고 하는, 이게 명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은 어려운데 그냥 어떤 분야에 좀 수준이 도달하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자립하고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냥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독자분들 중에 만약 자신의 사주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한 2개 정도 이상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독립사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고독 외로움이라는 글자를 어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제 옛날보다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어떤 그런 주변에 우리 가족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웃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이제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를 한 마리 좀 기르고 있는데, 그렇다시피 인간이 이제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이 신의 어떤 기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고독과 외로움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반려동물에 관련한 직업군, 그 다음에 이제 의학 분야에서도 이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병이 들면 이제 고치고 하는 어떤 이런 수의사 분야, 이런 분야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걸로 제가 볼 땐 예상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어떤 의학 분야도 굉장히 전망이 굉장히 높지만,
앞으로는 그 수의사와 같이 반려동물이나 기타 여러 동물들을 다루는 그런 그 의학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이제 카페라던가 뭐 놀이터가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는 그게 더 확장돼서 굉장히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에버랜드나 그 뭐 이제 옛날에 어린이 그 대공원처럼 좀 더 대형화된 어떤 테마파크 같은 것들도 막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쪽 세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정적 세계가 강화되는 만큼, 이 정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 분야를 가리키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인 분야라던가 이런 분야에서 사람의 감성을 다루는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독하고 외롭게 되니까 이제 인간이 점점 그러니까 사람을 상담하는 분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심리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좀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이라고 하는 어떤 상에는 테두리를 만드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 테두리를 만드는 것 중에 현재의 어떤 미래화된 어떤 그런 그 직업군 중에는 이렇게 3D 프린터, 이 3D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 그 3D 프린터가 한마디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고급화된 기술을 의미하니까 그런 쪽의 어떤 전문가라던가 이런 분야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명리학에서 추론할 때 굉장히 딱딱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제되고, 그 다음에 정밀 예리의 상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약간 냉철하고 냉소적인 어떤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신의 이제 저도 이제 사주풀이를 할 때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뭐 독자분들도 본인의 사주를 이제 앱에서 만세력이라는 앱을 다운받은 이후에 사주를 열어보면 이제 금이 많은지 여기 뭐 목이 많은지 수가 많은지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그 앱에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금이라는 기운이 많으면 조금 외부에서 볼 때, 뭐 본인은 그렇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 약간 차갑고 약간 냉소적이고 약간 좀 저 사람은 좀 약간 차가운 인상을 준다라고 이제 좀 인식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 요 신이라고 하는 글자도 바로 이제 오행으로 금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요 매울 신자로 보통 인지하는 요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명리학의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현침이라고 해서 마치 이렇게 침을 놓는 것 같이 이렇게 뾰족한 글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자신의 사주에 이렇게 뭐 2개 이상 있거나 이렇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약간 좀 약간 냉소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약간 좀 냉정한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주변으로부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이라고 하는 상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런 상이 있는데, 그게 흔한 말로 말하면 사람처럼 어떤 인간미가 좀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이런 것은.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도 당연히 굉장히 유망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미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물론 이제 굉장히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인간처럼 대화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냉철함과 냉소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더 대세가 되면서 인공지능과 결합된 이런 어떤 직업군, 제가 옆에다 잠깐 써놨는데, 보통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뭐 설비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것을 이렇게 다 연결한 것이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 아닙니까? 근데 그 중점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 금이라고 하는 냉철하고 냉정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보통 로봇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는 그 상, 금속적인 재질을 갖고 있는 상에는 바로 이 금이라고 하는 상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AI와 결합된 어떤 그 직업이 당연히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유망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의학이라든가 생명공학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물상론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주를 풀 때 좀 이제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얘기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 물상론에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이과를 전공하면 이제 의학이나 생명공학 분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문과를 전공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금융, 통화, 자산 이런 분야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돈과는 인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도 있는데 사주에, 이거 제가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신의 사주를 열었는데 금도 있고 그게 만약에 재성이라고 하는 재물에 해당하는 글자라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보다는 좀 더 에너지가 강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렇게 금융, 통화, 자산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으로서 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 한번 자신의 한번 사주를 한번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금이라고 하는 그 상은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종이돈을 썼는데 앞으로 신금으로 갈수록 어떤 통화나 자산의 변화를 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애널리스트, 지금 이제 뭐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보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통화, 새로운 자산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 그런 애널리스트,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비트코인류의 어떤 그런 가상화폐에 대한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하게 되는 어떤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전문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망을 받을 것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명리학에서 그 역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일반적으로 좀 왜곡이 된 것이, 보통 이제 야 너 뭐 역마살 있어, 너 막 돌아다니,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명리 고전에 보면 역마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역마살, 이렇게 살자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역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역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원래 명리의 고전에서는 역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기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많아서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일반 평민이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그냥 일개 개인이 뭐 전국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향에서 나서 이제 고향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죽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 이제 고관 대작이라던가 한마디로 이제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이 한마디로 마차를 타고, 그다음에 가마를 타고, 그다음에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기운, 그래서 굉장히 그 역동적이고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높은 기운을 바로 역마라고 합니다. 이 사주에서, 명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역마라고 하는 기운이 일단 사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기운에는 바로 그 역마라고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은 금속을 의미하고 금을 의미하는데, 이 금이 역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 역마에 대한 분야 중에 가장 이제 유망하다고 제가 보는 것은 바로 이 자율주행 분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자동차 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를 그냥 만드는 어떤 그런 중공업의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아까 말한 어떤 인공지능과 연결이 돼서 펼쳐지는 이런 자율주행 분야가 굉장히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요. 더군다나 이 신이라고 하는 그 역마의 기운을 받아서 더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 움직이고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영화라던가 이런 촬영 기법을 보면은 이 드론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드론의 상이 바로 역마의 상입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드론 자격증, 드론을 만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물론 제가 지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이 더 강화될 걸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명리에서는 이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금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특히나 이제 한의학을 전공하시거나 중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이블처럼 생각하는 책 중에 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챕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내경의 운기편에 보면, 운기편이라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보는 그런 챕터인데, 운기편에 보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상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단순히 이제 금이 아니라 바로 이제 상화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그 화의 기운을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사물에 비유하면 이 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뭔가 농축된 에너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방위로 갈수록 한마디로 이 상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상이 점점 강화되면서, 바로 이런 이 상화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상을 따서 이런 그 세상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재생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환경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는 각광을 받고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또 써놨지만, 이 신금은 이제 어쨌거나 오행의 어떤 기운으로 보면 금에 해당이 되는데, 금을 인간의 어떤 일생으로 보면,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년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청년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뭐 좀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레트로의 열풍이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원래는 이제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락 음악을 뭐 보이는 것과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과격한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런 걸 한창 좋아할 때는 한마디로 이제 트로트라는 음악을 진짜 너무 싫어했었습니다. 너무. 근데 저도 이제 중년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 불어서 제가 이제 요즘 트로트를 들으면 사실 저도 제 자신이 놀랄 정도로 트로트가 너무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상이 이렇게 금방으로 갈수록 이런 레트로, 이런 복고, 이런 열풍이 점점 강화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더욱더 이 트롯이라고 하는 어떤 레트로에 대한 어떤 기운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명리학적인 어떤 개념을 조금 곁들여서 미래에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어떤 직업이라던가 이런 쪽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혹시라도 뭐 또 좋은 어떤 그런 영상이 좀 주제가 있다면 제가 바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세상은 나쁜 팔자는 없다의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